경남지사를 지내셨죠. 재선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LH 사태가 이 다음 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야당의 공세 속에 이 대통령 사저 논란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다음 달 이 선거를 앞두고 이 LH 사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네. 지난번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그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전수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처분하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그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문제는 사안이 훨씬 심각하고 국민들의 분노도 좀 큰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 토지거래 허가제나 부동산 백지 신탁, 소급 입법을 통한 투기 수익 환수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주택 임대 사업자 그 세제 혜택도 배제를 해서 정말 투기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저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부동산 적폐 세력과의 또 일전을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요. 당장 그 10년간 잠들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달 안에 이제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한 주가 늦춰졌거든요. 아마 이제 LH 사태 관련해서 입법 처리 때문에 좀 연기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에 이제 김영란 법에서도 핵심 사안이었는데요. 또 건의기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을 완전 제도화하고 공직윤리를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신도시 투기 의혹은 이때마다 계속 나왔고요. 이 제도적인 또 입법적인 보완을 계속 해왔어야 하는데 이 정치권이 상당히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를 포함해서 정치권이 정말 정찰로 돌아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얼굴 들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일이죠. 예. 정작 했어야 될 일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죠. 사실 또 여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 틈틈이 이 좀 투기 의혹이 좀 제기되는 그런 보도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의원 전수조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야당은 여당부터 먼저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전수조사 문제는 그 어느 범위로 할지 조사 범위와 시기를 합의를 하고 양당이 조사 결과에 좀 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당만 먼저 하라 이러는 것은 결국 야당은 피해갔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그런 의도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공직 전반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눈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국회 차원의 사태 해결에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여야를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합의하고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이제 내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투기를 했을 때 이 좀 제재를 받는 건데 이게 9년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점 정말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요. 네. 국회가 여야를 포함해 300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말 이 서민들이라든지 청년 세대 집 없는 분들을 대변해야 되지만 또 중산층과 자산가들을 대변하는
뭐 당이라 할까 의원들도 또 여야를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가 반영이 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작 법안이 통과되고 그 시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걸 근본적으로 좀 막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네. 이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이달 안에 처리될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각 의원들께서 여야가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 수익 환수 문제 그리고 내부 거래자 가중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또 수익의 5배까지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과거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이제 분리돼 있었는데 이게 공기업이 통합이 된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예.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여당은 보시는 것 같아요.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있고요. 예. 저는 정작 주장을 했었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오히려 합했는데 분리해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주택정처럼 주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주택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 토지주택공사 LH를 분할해서 주택증을 신설하고 주택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는가. 그리고 토지공사는 뭐 산업단지 공단 이런 걸 조성하고 예. 토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그 주택을 건설하는 쪽하고 합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사안이 났기 때문에 저는 뭐 조직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만 갖고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통합해 놨더니 사실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면서 또 이런 부패 상황을 맞게 된 거니까요. 다시 그렇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좀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여야 공방들이 이제 거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사저 부지도 이 논란의 또 중심에 와 있습니다. 또 지역구가 또 경남 양산이시잖아요. 예.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지금 그 대통령의 사저는 제 지역구에 있고요. 네. 돌아오시는 곳은 이제 계곡 문제를 들어서 계곡 문제 때문에 양산갑 쪽으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 사저 부지로 이제 농지를 사들이는 문제를 LH 투기 문제 연결짓는 상상력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랍고요.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그 노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던 세력 아닙니까? 어제 또 조선일보에서는 또다시 뭐 경호동 부지와 건축비를 문제 삼으면서 마치 뭐 구중궁궐 대거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저는 그 세력이 10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퇴임하신 이후에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셨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는데 대한민국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격차 불균형 이런 측면에서 지방으로 대통령 퇴임한 이후 대통령 오는 문제만 해도 정말 지금 낙후된 지역이랄까 소외받는 지방에 대해서는 한호할 일인데 반영하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계속 시비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지역 구민들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 대통령이 이 퇴임 후에 돌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산으로 돌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정말 환영할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니까 양산 시민들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 선대위에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또 이제 위촉이 되신 거잖아요. 예. 이제 선거가 이제 3주 딱 네,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어떤가요? 좀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좀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좀 좁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뭐 부울경 지역이 워낙 그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강한 당이지 않습니까? 네. 2018년에는 저희들이 압승을 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작년 21대 총선에서는 영남 전체 65석인데 7석만 저희 민주당이,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의힘인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기반이 탄탄한데 박영준 후보 그쪽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박영준 후보는 뭐 4대강 관련 그 국정원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홍보기획관으로 있어서 자기에게 보고됐다고 분명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딸과 관련된 뭐 홍익대 입시 부정 문제도 그렇고요. 옛날에 이제 다스가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행태가 너무 닮았는데 참 자기 반성이 없어서 오히려 참 당황스럽고요. 네.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을 허위 사실 공포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정말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통과해서 부울경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의 김영춘 후보가 훨씬 더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예. 또 가덕도 공항 문제가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좀 다르게 보고 있지 않는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뭐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이 전방위로 공세를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또 이 LCT 관련된 또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박형준 후보가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이 부산 민심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LCT 과정은 부산 시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데요. 해운대 백사장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고, 예. 이제 분양 과정에서 적법하게 매입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믿는 부산 시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혜 분양하고 그 자체가 또 워낙 그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 차익이 컸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은 박 후보 측에 세명하지만 또 좀 특혜 분양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 그래도 좀 가장 큰 그 변수가 된다면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하고요. 네. 또 부산 신항을 좀 20선석 확대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부산이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부울경이 강했는데 이게 러스트벨트화 되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서 영상산업, 마이스 산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울산 연계된 해상풍력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이 김영춘 후보 잘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김영춘 후보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을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부산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은 아니죠. 그 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전 대표가 좀 그 박형준 후보를 돕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민심이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에서 어쨌든 국민 한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좀 잊혀진 사람으로 부울경에서도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에 도울 수 있는 모든 뭐 중진들이나 지도자들이 와서 하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의원님이 이 내년 그 대권 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계셔서 어떠신가요? 그 대선 경선에 참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실제? 네, 대선 경선 참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모든 지역이 좀 균형 발전하고, 제가 이제 기재위에서 활동해 보니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장기적으로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여당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양강 구도에 뛰어들어서 어떤 좀 여지가 있을까요? 공격 좀 이 틈을 만들 수 있는? 뭐 지금 그런 방금 검증하신 분들이 네.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범여권의 대선 주자로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좀 유동적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 대선은 워낙 역동적이고요. 또 4.7 보궐선거의 결과 또 5월 달에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예. 뭐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텐데요. 그 비전이나 정책의 내용을 보고 또 누가 또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잘 실천해 왔는가 이런 걸 보면서 또 본선 경쟁력 이런 것까지 보면서 네. 그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께서 20대 대선 후보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내년 대선 전국에 중요한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